오늘도 짧게 6.25 토크를 한번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나오시고 또 황준선 장로님 나오시고 또 우리 오랜만에 김국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또 빨갱이 나오시고 빨갱이 나오시고 자, 의자 빨리 가져와라. 의자 다 가져와. 의자 네 개 가져와. 다리 아프다. 다리 아파. 네 가져와. 자, 6.25를 알자. 따라서 하다. 6.25를 알자. 확실히 알자.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 쭉 앉으시고 나도 한 개 안고 나는 98살이니까 앉아야지. 나도 앉아야 돼. 다른 사람 가져올 때까지 장로님하고 먼저 하자고. 예. 장로님은 6.25 났을 때 피란이 어디로 갔어요? 마이크 가져와라. 마이크 가져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목사님. 태어나기 전이요? 네네, 예. 하하. 저는 98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피난을 이제 춘천으로 왔죠. 네. 춘천으로. 아버지 어머님이 다 평안북도 출신이신데, 아, 평안북도. 예, 월남하셔가지고, 이제 춘천에서 이제 제가 출생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참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네, 예. 잘못했으면 수령님을 모시고 북한에서 여기서 태어날 뻔했는데 예. 아슬아슬하게 전 세계가 이미 다 아니까 홀딱 갔으니까 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5년생입니다. 55년. 네네. 그 6.25가 53년도에 끝났으니까 네네, 예. 끝나고 1년 2년 지나서. 2년 지났어. 네네, 예. 이야, 나도 고생했지만 장로님도 고생했겠다. 뭐 다 고생했죠, 그 당시에는. 6.25 끝난 지 그 1, 2년 후에는요, 이야, 지금요, 저 인도, 아프리카는 저리 가라요.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요. 그거 알아요, 그런 거? 그거 알아요? 인도와 거의 같았죠? 78불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죠. 예, 예, 예. 차 또 눈물이 날라 그래요. 니들이 아냐 이 개새끼들아. 춘천에는 그래도 도시라서 화장실 갔다 오면은 화장실에서 똥 싸고 난 뒤에 돌로 닦았어요, 집으로 닦았어요, 종이로 닦았어요. 신문지 같은 거. 신문지로? 이거는 춘천의 혜택이야. 우리는요, 집 가지고 닦았어. 엉덩이를 똥 싸고 나는데 집. 은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목사님. 은성은 뭐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시골이고 뭐 해서. 황준선 장로님, 집으로 닦았어요, 종이로 닦았어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 참. 아니 우리 저 김구선 선생님, 예. 평양 있잖아요. 평양은 뭐 잘 살았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그때는 한국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평양이. 그렇죠. 그래도 북한은 그 집 가지고 똥 닦는 거는 없죠, 북한에. 저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시골은요, 시골. 북한 시골은. 글쎄, 하여튼 시골이든 시내든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와. 요즘 날씨도 더운데 이제 다른 걸로 가시죠. 이동호. 이동호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며. 예,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야, 내가 이동호 같은 부모님을 만났으면요, 나는 하버드 대학 나왔다. 제가 아버지 말을 정말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안 듣고 빨갱이 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근데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요. 말해. 예. 그때 아버지가 이동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저보고 한 말이 있는데, 어. 너는 생긴 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생기가 멀쩡하게. 아버지가 왼쪽으로 가는 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거든요. 청개구리 똑같네.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 괜찮아. 마지막으로 이제 날 만나가지고 아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생겼어. 반드시 이동호는 내가 국회로 집어넣으려고. 지금부터 이동호 의원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의원님 불러도 돼요. 근데 오늘 주제가 6.25인데 자, 이동호 예, 교수님, 예. 6.25가 뭐 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니까 운동권 시절에 6.25를 어떻게 배웠냐면 예. 미제에 대항해서 아. 한국 민중과 그 북한 우리 그 공산군이 아. 미제에 대항해서 침략군에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 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지하에서 배울 때. 미제에 대해서. 예. 북한하고 똑같네. 그럼요. 그 북한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방송에 아. 그런 역사 강좌가 있었어요. 아. 역사 강좌 시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을 전부 그 녹취가 아니죠. 타이프로 쳐가지고 그걸 지하에서 공부했습니다. 김구성 선생님은 북한에서 6.25를 어떻게 가르쳐요? 6.25를 그는 뭐 분명합니다. 어떻게? 미국과 미국과 그 괴뢰, 그 괴뢰 남조선 괴뢰군에 의해서 침략 전쟁이 있었다. 침략, 북한을 침략했다. 예. 아. 그렇게 가르쳐. 그걸 가르쳐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죠. 가르쳐요? 그건 저 북한은 유일적인 교육이니까 아. 유치원부터 뭐그 대학까지 사회 나와서도 갔고 당에서도 갔고 군에서도 갔고 아. 유일적입니다. 미제국주의와 남고성 괴뢰 도당들이 예. 북조선을 침략해서 왔는데 예. 우리가 받아쳐가지고 승리.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북한에 있을 때 못 해봤어요. 그때 6.25 일어날 때 예. 미군은 없었거든, 한국에. 그 예. 저기는 유일적으로 또 교육해주고 지금 알다시피 정보 차단해가지고 교육하기 때문에 예. 오직 당의 목소리가 진리고 진실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사오치적인 그런 생각은 안 하지요. 예,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믿는 것처럼. 예,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6.25 전쟁은 미제와 네. 구의 괴뢰도당인 남조선 군에 의해서 네.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근데요, 탈북자들이 한 3만 5천 명이 와 있잖아요. 예, 굉장히 내 탈북자들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실은. 예, 저 너무 외롭다고 해서 내가 연말에 가면 탈북자들을 연말 막년회 있잖아요. 예. 내가 10년 해줬어요. 예. 막년회를. 저 상품권 10만 원씩 주면서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어. 뭐냐 하면 탈북자 중에도 예. 6.25는 우리가 일으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탈북자 중에도. 이 방송 뜯으면 또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좀 섭섭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어떤 체제인지 그 본질적인 걸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접속하고 이러저러하게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처럼 그런 말씀을 해야 평가가 긍정적으로 그 이렇게 되는 말하더라고. 거죠.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는 감사하고 남조선도 좋고 오기도 잘했고 다 좋은데 6.25는 이게 저 남조선이 미제국주의자들이 건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히 말하죠. 절대 그렇게 교육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안 하고 이제 그건 변종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데 마음에 맞춰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일단 저는 목사님 김 선생 말 중에 남한을 괴뢰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저는요. 북한을 괴뢰군이라고 불렀지 남한 괴뢰군이라는 말은 전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괴뢰란 말은 미제국주의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아, 역시 빨갱이가 해석을 잘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면 이제 우리 김학성 교수님 말씀에 서기는데 북한에서는 철저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국군을 볼 때는 괴뢰군, 정치에서는 자주성이 없는 미국의 하수인, 경제에도 미국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는 경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6.25 방송을 계속 해나갈 텐데 일주일 동안을,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외곽에 대한 이 환경부터 한번 내가 접근을 해볼 텐데, 황준선 장로님, 에치슨 라인이 뭐 하는 라인이에요? 그 뭐 하는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 말씀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에치슨이 뭐였죠? 동물 이름이요? 그 사슴 이름이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네. 1949년 50년대에 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국무장관? 예. 국무장관이 라인을 뭘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 6.25는 예. 6.25는 김일성이는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 이 남한을 잡아먹겠다는 탐욕이 있었고, 그렇지.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 스탈린의 공산주의를 좀 확산시키겠다. 예. 뭐 또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부동항, 하도 요새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무슨 부동항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부동항이라는 것은 얼음이 얼지 않는 항구, 예. 바다를 가지고 그렇죠. 싶었지, 러시아가. 예. 러시아는 대륙 국가이면서도 해양 국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가장 광범위한 정면을 중국하고 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중국 쪽으로 확산 못하니까 그걸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모택동의 성의를 받아오면은, 그거는 예. 나중에 얘기하기로 그러니까 하고, 일단은 에치선 라인이 에치슨이 짐승 이름인지 사슴 이름인지. 그 48년도부터 49년도까지 김일성이가 스탈린하고 모택동이한테 가서 계속 승인만 해라, 지원만 해라. 넘어가면 우리가 남침하면은 3개월 안에 다 석권한다. 나는요, 너무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하도 아는 게 많아서 막 광범위한 걸 다 말하려고 그래요. 에치슨 라인은 뭐냐 하면은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남조선 대한민국을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넘겨준다는 거야. 주워 먹으라고. 미국의 방위권 목사님, 밖으로 목사님. 한국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의 남하의 선을 일본의 홋카이도로부터 대만, 필리핀으로 정한다 이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 암시어 남조선을 주워 먹으라는 거야. 이게 에치슨 라인의 선포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의 외부 환경 때문에 6.25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했죠. 49년 주한미군은 그 이전에 철수했고, 철수했고. 없는 상태고. 에치선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탈린이 미국의 원자탄 두렵고 미국 때문에 지원을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1월 달에 50년 1월 달에 에치선 라인이라는 것은 극동 일대에서 미국의 관심 지역은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 필리핀, 대만, 호주, 예. 이 라인이다 해서 우리나라를 배제했어. 제외시킨 겁니다. 제외시켰어. 그만큼 그때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국익이나 어떤 데 관심이 없던 데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가 3, 4월에 얼씨구 좋구나. 가서 봐라 이거.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미국 걱정하지 마라. 이게 결정적인 요게 도화선이 외부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다 이거야. 자, 김학성 교수. 예. 아돌프 히틀러라고 들어봤어요? 예. 몇 번 들었습니다. 들었죠?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반나치법 있잖아. 네네. 그거 같이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 연구하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지원도 해주셔가지고요. 독일의 그 형법 교수를 우리 한국과 국제 학술 대회를 작년에 이미 다 했습니다. 프레젠타이스. 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기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반주사법법이 또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차지해 밝혀드리겠어요. 반주사법법과 국가보안법은 다른 법이에요. 우리는 예컨대 내년 4월 10일 200석을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첩의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정확하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은 전달이 잘 안 될 거예요. 간첩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처벌해야 된다는 말은 좀 더 법률적이니까 논외로 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 반주사법법을 연구해보라 하셨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측면으로 갈 것이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일이 1990년에 히틀러 시대에 있었던 반국가적인 이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소에서 수많은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 1990년에 독일이요 소급해서 그 민족재판소와 인민재판소가 행한 법원의 판결을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무효화시켰단 말이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제주 4.3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직권재심에 의해서 한 300여 명 500명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고 9천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한 2년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다 원인 무효시키는 내용을 반주사법에 담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아멘. 참 이게 많이 아는 교수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요. 내가 딱 이게 뭐 아돌프 히틀러 아냐고 내가 그것만 물어봤거든. 그러면 안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대학에 4년 강의하는 내용을 다 말하려고 막 쏟아 부으니까 자, 또 올라올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왜 아돌프 히틀러가 6.25 전쟁과 관계가 있느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는 알죠? 그래서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반격해서 야 내가 이거 일어서서 말해야 돼. 러시아에 펄펄 끓는 청년들이 히틀러하고 싸우다가 군인들이 1,800만 명이 죽었어. 서울 경기 인구 합한 거야. 황준선 장로님 맞죠? 예. 맞죠. 군인만 내가 맞죠. 이번에는 뻥친 거 아니죠? 아이고, 맞습니다. 1,800 여러분 서울 경기 인구 다 합친 거예요. 그것도 여자들도 아니고 펄펄 끓는 군인들이 탱크전 있잖아. 탱크전 독일하고 단 탱크전은 다 러시아가 한 거야.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는요 사람 많이 안 죽는 전쟁만 했어요. 공수부대, 해병대, 공군 이런 것만 지원했고 실제로 죽는 전쟁은 러시아가 다 했다고. 근데 러시아는 전쟁을 2개를 동시에 해야 돼. 어디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는 거야. 일본하고 저 홋카이도하고 러시아하고 붙었잖아. 알죠? 지도 한번 펴봐. 아이 참나 이것도 모르고 무식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국토가 붙었다니까 저 꼬리같이 생겨가지고 세계 지도 보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러시아는 2개 나라하고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는 히틀러하고도 해야 돼. 독일하고도 해야 되는데 한 나라가 2 전쟁을 동시에 하기가 힘드니까 이 스탈린이 깨를 부려서 뭐라 그러냐. 일본하고는 5년 평화조약을 체결해. 일본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자 보세요. 평화조약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요? 깨지기 위해 존재해요? 그렇지. 그거까지는 잘 아시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하고 평화조약을 할 때 5년 할 때에 지키려고 할까 깨려고 할까? 일단은 일본하고는 전쟁을 안 하겠다 해놓고 독일하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45년도에 4월 말에 히틀러가 애인하고 둘이 자살해서 죽었어.
그리고 5월 초에 독일이 항복을 했어.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끝나니까 바로 황정선 장로님, 스탈린이 일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예. 바로 선전포고도 하고. 선전포고. 예. 기가 막혀. 이거 보세요. 평화조약요? 하이쿠. 지금 북한하고 평화조약? 뭐? 정전협정? 지키기 위한 거예요? 깨기 위한 거예요? 1년도 못 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일본한테 야! 필요 없어. 다음 우리하고 싸우자 해서 병력을 극동에서 유럽에서 극동아시아로 이동을 했다 이거야. 했는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수님들 많이 시키니까 나고 길게 해가지고 계속 남진을 하다가 스탈린이가 꾀가 생겼어. 뭔 생각냐? 이 개새끼들 미국하고 영국하고 불란서는 그때 소련하고 한편이 한편. 연합군이야 연합군 맞죠? 예. 연합 같은 편이야. 맞습니다. 예, 나는 이게 확인만 시키면 돼. 이렇게. 연합군이야. 연합군인데 아니 보니까 러시아의 새끼들만 다 죽이고 미국하고 걔들은 말이야 군수 물자만 도와주고 이러니까 중간쯤 오다가 스탈린이 깨가 나서 야 우리 전쟁 피로감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은 전쟁 못하겠어 하고 루스벨트한테 미국에 하니까 루스벨트가 다 됐어. 독일은 끝났고 이제 일본은 전쟁할 것도 없어. 한다고 말만 해도 일본은 무너져. 그래도 우리 병사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전쟁을 좀 준비해서 쉬었다 해야 돼. 자꾸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뭐 감기 걸렸다 뭐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루스벨트도 그때 사실은요 거기 갔다 와서 죽었는데 이게 장애인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간다. 그래가지고 카이로에 들러서 윈서 처칠하고 작전 모의를 했어. 스탈린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자. 다 짜고 세계 최고의 휴양 도시인 얄타로 갔어. 얄타 회담 들어봤지? 나도 거기 가보려 그래.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크림반도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가려고 빼놨습니다. 박연미 살지 마라. 거기도 안 데려가는데 왜 살아? 휴양도시 그게 얄타야. 얄타를 가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스탈린을 만났어. 루스벨트가 만나서 같이 하자니까 일본을 다 됐다고. 이제는 시작만 하면 일본은 그냥 주저앉아. 그런데도 말 안 듣는 거야. 아이 그래도 아직 조금 전쟁 준비를 좀 해야지. 애새끼들이 아직도 말이야 휴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달래도 안 되니까 책상 밑에 있던 버섯구름이 뭐예요? 미국이 그때 핵무기 시험을 완성했어요. 원자탄의 시험을 완성했어. 그림 보여줘봐. 버섯구름. 이게 최초로 미국이 원자탄을 성공했어. 아직 써먹은 건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원자탄. 이거 봐요. 원자탄 그림. 이것이 미국이 성공을 해서 이 그림을 보여줬어. 그래 필요 없어. 이거 쓸 거야 우리. 일본에다 이거 쓸 거야. 그 대신에 일본하고 전쟁 끝난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너희들 손 떼어. 이렇게 하니까 스탈린이 뭐라고 말했냐? 언제 전쟁 안 한다고 그랬냐고. 조금 쉬었다 한다 그러는데 그날부터 러시아 군대가 남방으로 극동아시아로 이동하는데 스스로 왜? 어차피 일본은 끝난다 이래. 미국에 의하여 원자탄 쓰면. 그래서 한반도를 가지려고 7월 12일이요. 7월 12일 6.25가 일어난 배경을 잘 알아야 돼. 원자탄 터진 것은 8월 6일이요 8월 6일 터지기 한 달 전에 러시아 군대가 평양을 먼저 들어와요. 7월 12일 날. 김구선 선생님 북한에서 예. 이런 공부는 안 가르치죠? 예. 그 개새끼들로 그거 안 가르치고 난리야. 예. 안 가지. 그래서 이것도 확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7월 12일 날 평양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자꾸 하루에 4km씩 남쪽으로 내려와. 왜? 어차피 일본은 망한다 이거요. 미국이 원자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을 주워 먹으려고 러시아가 주워 먹으려고 하루에 4km씩 내려오니까 미국의 대령이 말이야, 야, 협의도 없이 니들이 하루에 4km씩 계속 내려오면 어떡해 하고 지도를 꺼내서 선을 딱 그은 게 38선이요. 이 38선은 미국의 대령이 그은 건 사실이지만 38선이 미국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안 돼. 러시아가 하루에 4km씩 내려오니까 더 이상 내려오면 우리 용서 안 해. 이래서 38선을 그었으니 미국 대령이 38선을 잘 그어서 못 그어서? 맞지? 북조선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걸 38선 그은 거. 38선은 네. 이게 이제 저런 대위가 하니까 교육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아, 교육 안 가르쳐. 예, 안 가르치고 대위가 이제 미국이 러시아하고 거래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38도선을 선정하면서 일본의 꾸릴 열도를 러시아에 주고 그 대신 남침을 안 하기로 해서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친서를 보내고 보낼 때도 그걸 승인해 줄 거로 생각 못 했는데 스탈린이 그걸 승인해 줘가지고 38도선이 자, 이루어져. 그래서 38선이 그어졌는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6.25가 일어나는 원초적 동기를 알아야 돼. 그어졌어.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더 이상 개성 밑으로 못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한 달 후에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어요. 터지니까 러시아 군대가 부산까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장관님 9월 달에 9월 6일 날이야? 언제 들어왔어? 9월 9일. 9월 달에 철수했다가 예, 다시 들어온 게 6.25 때 들어온 게 6.25 때 들어온 것은 인천에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7월. 아니, 6.25 9월 6일 같은데. 아니 이따가 야 오키나와에 있는 방송실 저 빨리 찾아가지고 컴퓨터 검색해봐. 그 그래서 미군이 오키나와의 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왜 들어왔느냐? 가만 놔두면 러시아가 부산까지 다 먹어요. 그러면 미군이 한국에 잘 들어왔어 못 들어왔어? 아, 여기도 뭐 절반 또 빨갱이 돼서 벌써. 다시 물어볼게. 잘 들어와서 못 들어왔어? 만약에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일본의 원자탄 터진 뒤에 미군이 한국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부산까지 다 러시아의 지배하에, 다시 말해서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간 거야. 황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죠? 예, 정확하시고 네. 아까 그 본스틸 대령입니다. 나중에 우리 본스틴 대령. 유엔군 사령관 한 분이 그때 대령이었는데 38선을 그을 때 이제 군인 입장에서는 이 그런 저 선을 그을 때는 주로 지형지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사전에 연구가 되었으면은 그렇게 38선 이렇게 끊지 않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만큼 우리 가치가 미국한테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38도선을 끄었습니다. 거기 맞고 그다음에 미군이 온 것은 이때도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역량인데 그때 트루만 대통령은 이 투입하고 하는 것을 미군 투입하는 것을 주재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1000km 밖에 있던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군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온 겁니다. 그게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사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도 없었고 밑으로 내려갔으면은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군이 와가지고, 자, 이제 미군이 왔단 말이야. 나갔던 미군이 다시 왔단 말이야. 와서 38선에서 러시아 군대하고 미군하고 딱 이게 딱 대치를 했던 거야. 대치를 했을 때, 그때에 잘 들어보란 말이야. 그때에
이 하지 중장이 있죠. 하지. 장로님하고 비슷한 별 3개. 하지. 그때 이제 해방 이후에 군정을 담당하고 있었죠. 하지 중장이. 예. 그게 따라서 메가드 바로 밑에 부하. 태평양 사령관. 그렇죠. 그렇죠. 예, 전체 태평양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메가드는 원수니까 별이 5개예요. 4개예요. 5개. 5개. 예. 근데 하지 중장이 한국을 관리하러 왔어요. 미군이 왔는데 와서 일본군들 다 내쫓고 다 정리한 뒤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앙케이트 조사를 이양 원겸에 나라까지 세워주고 갈 테니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 자유민주주의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하라 그랬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80%가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쓰니까 어디다가 표시해야 될지 모르니까 심지어 짝대기를 1개 꺾어 놓고 짝대기 1개 꺾어 놓는데 여기다가 칠하면 여기다가 칠해라. 2개 꺾어 놓고 여기다 칠해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결과가 1950년 7월 10일 날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왔다고 떴네요. 저기 장로님 말이 맞네. 역시 하사는 안 되겠다. 아니 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왔다는 거죠. 빨리 왔다. 야, 7월 10일 날 왔다. 왔는데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예요. 6.25가 왜 일어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에치슨 국무장관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몇 프로라고? 뭐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멍청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우리가 멍청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지금 또 멍청해졌어.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이 또 이 국민들이요 똑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동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80%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가서 보여줬어. 이 박사님 보세요. 이 국민들이 이렇게 세워달랍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하고 군사 고문단 500명 남겨놓고 미군